은퇴라는 단어 참 묘하지 않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대와 설렘으로 다가오지만 누군가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박 선생님도 은퇴 전까지만 해도 걱정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죠. 그는 평생을 상위 10%의 안정된 위치에서 살아왔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연봉, 탄탄한 자산, 은퇴 후 편안히 쉬어갈 집까지. 그런데 퇴직 후 그의 삶은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수입,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예금 잔고,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결국 그는 파산 위기에 내몰리며 예상치 못한 은퇴 후의 비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그저 남의 일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길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 선생님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함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준비 왜 이리 어려운가? 박 선생님과 같은 사례가 드문 일이 아니에요.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3년 안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된 가정 때문이죠. 우리는 은퇴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사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으로 운동했고 큰 병 한 번 앓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은퇴 2년 차에 그는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료비로 수천만 원이 들었고 이후 정기적인 치료비와 약값까지 추가되면서 예금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죠. 교훈, 은퇴 후의 가장 큰 복병은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은 자신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며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 의료비와 보험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 과도한 소비와 생활비 관리 실패.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외식을 자주 하고 해외여행도 즐겼죠. 하지만 고정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소비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세, 수도세 같은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쌓였고 예상치 못한 차량 수리비나 집 수리비 같은 일시적인 지출도 큰 부담이 됐습니다. 교훈, 은퇴 후에는 소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한다면 재정적인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퇴 후에는 줄이기가 곧 생존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사례, 자녀 지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많은 부모님이 그렇듯 박 선생님도 은퇴 후 자녀를 돕고 싶었습니다. 대학 학자금 지원, 결혼 자금 지원, 그리고 자녀의 첫 집 마련까지. 이 모든 지원은 결국 그의 재정적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점점 불안해졌죠. 교훈, 자녀를 돕는 건 부모로서 기쁨일 수 있지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돕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적정선을 정하고 자신의 노후를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1. 현실적인 은퇴 계획 세우기. 은퇴 후의 수입은 이전과 다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합니다. 월별 예산을 세우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포함한 비상금 계좌를 마련하세요.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2. 건강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입니다. 예방적 의료검진, 건강보험 가입, 규칙적인 운동과 식습관 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것은 결국 미래의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3. 감정적인 결정을 피하라. 은퇴 후에는 자녀, 배우자, 사회적 기대 등 감정적인 압박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철저히 자신만의 문제입니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대신 자신의 노후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결론, 박 선생님의 눈물을 우리의 교훈으로.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단지 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은퇴를 준비 중인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교훈으로 삼아 같은 길을 걷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고 더 나은 은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건강을 점검하며 자신의 노후를 철저히 계획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한 만큼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함정 전문가가 말하는 노후 대비의 진실. 은퇴 후 파산,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박 선생님처럼 안정된 위치에 있던 사람들조차 은퇴 후 경제적 위기에 내몰리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위기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대비하지 못해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닙니다. 건강, 재정 관리,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건강 돈보다 중요한 노후의 첫 번째 자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은퇴 후 삶에서 더더욱 절실히 와닿습니다. 은퇴 후 건강 문제는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경제적 파산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의료비의 덫. 예를 들어 박 선생님은 심장 수술로 인해 수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습니다. 보험이 있었다고 해도 모든 비용을 커버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수술 후 지속적인 치료비, 약값, 그리고 비보험 항목에 대한 비용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전문가의 조언. 건강 문제를 대비하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기본이고 적절한 의료보험 플랜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잃지 않는 것, 즉 예방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은 은퇴 후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2. 재정 은퇴 후 지출의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박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이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던 시절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외식과 여행 같은 지출이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 없이 쌓이기만 했습니다. 결국 그의 예금은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고 남은 것은 불안과 스트레스뿐이었죠. 내가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은퇴 후 소비를 과소평가합니다. 식비, 공과금, 의료비, 차량 유지비 등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지출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박 선생님은 집 수리비로 500만 원을 지출했는데 이는 그의 예산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재정 관리를 위해 은퇴 전에 철저한 예산 계획을 세우세요.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나누고 선택 지출은 엄격히 통제해야 합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긴급 자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는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것입니다. 3. 관계와 감정. 은퇴 후 흔들리는 인간관계와 정체성. 은퇴 후에는 재정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도 큰 도전입니다. 박 선생님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무리하게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스스로 경제적 압박을 자초했습니다. 또한 직장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나니 주변 관계마저 소원해지면서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일정한 역할과 존재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역할이 사라지면서 정체성을 잃기 쉽습니다. 이는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지나친 경제적 의존이나 간섭은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봉사활동, 취미생활, 지역사회 참여 등 스스로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또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피하고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더 이상 직장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4. 은퇴 후의 삶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현실을 인정하라.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와 같은 소비와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은퇴 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투자. 은퇴는 배움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평소 하고 싶었던 일을 시도할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통해 적은 수입이라도 유지하면서 삶의 만족감을 느낍니다. 커뮤니티의 중요성. 은퇴 후에는 고립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활동이나 동호회 참여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이런 관계는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조언이나 정보 교환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 준비한 만큼 아름답다.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삶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건강, 정체성, 인간관계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이 변화는 준비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을 챙기고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준비하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상위 10%의 삶을 꿈꾸기보다는 내 삶의 100% 만족을 목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